안녕하세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가족센터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자녀 학습 및 진로 지원 사업에서 사회교과를 맡고 있는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4회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4.19 혁명 과정 알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4회 공부 방법인데요. 4회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뭐 암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4회 공부에서 암기는 어쩔 수 없는 필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 핵심 단어를 먼저 제시할 겁니다. 이 핵심 단어가 제시되면 선생님의 그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핵심 단어를 많이 제시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두 개를 제시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는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수업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업은 4.19 혁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19 혁명 과정 하는 첫 번째 수업의 핵심 단어는요, 당연히 4.19 혁명 들어가겠죠. 제목부터가 4.19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까요? 그리고 4.19 혁명의 원인이 되는 3.15 부정선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면 요거 두 가지는 중에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칠해놨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3.15 마산 의거나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전면 요것도 핵심 단어로 제시해놨는데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알기만 하면 됩니다. 들었을 때 이거구나 알면 좋고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자,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차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외워주세요. 자,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에요.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소리죠. 이 대통령은 자유당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자유당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독재를 했어요. 독재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민주주의가 다수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정치라면 요거는 정말 일부 사람들의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체도,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당연히 독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이 사람들을 탄압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1960년도에 3월 15일 날 이제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였어요. 그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2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독재의 특징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독재이긴 하지만 독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계속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앞으로도 계속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헌법을 바꾸고 지금도 대통령이지만 다음 대통령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3월 15일 날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후보로 나오게 돼요. 자, 이기붕 후보라는 사람은 부통령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통령도 뽑았다고 해요. 지금은 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통령도 뽑아서 이 사람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상대편이 있었어요. 상대편은 조병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장면이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오래 붙고 부통령끼리 오래 붙고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되느냐, 이거를 3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정하려고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봤던 이 조병욱 후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혼자 후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에요. 왜냐하면 후보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기붕 후보와 장미연 후보의 부통령 선거입니다. 아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권이 독재를 했다 그랬죠. 독재를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붕 후보는 인기가 매우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고 장미연 후보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장미연 후보가 이기겠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대통령의 권한, 그 능력은 부통령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지만 그 다음 대통령을 하면서도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장미연 후보가 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장미연 후보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 후보가 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기는 누가 많았다? 장미연 후보가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뭘 했냐면 3.15 부정선거를 합니다. 3월 15일 날 선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완벽한 부정선거를 일으켜요. 어떤 방법으로? 선거 전에 사람들한테 돈과 선물을 주고 또 사람들이 뽑았던 선거 용지를 장면이 찍혀 있으면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네들이 이기붕을 탁 찍어서 자기네들이 투표용지에 넣어요.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투표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해요. 이거 완벽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한테 뽑아달라고 선물 주는 것도 큰 문제인데 국민들의 투표용지를 태워버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투표를 해서 집어넣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때 부정선거가 3월 15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3.15 부정선거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여기 점 찍혀 있다고 해서 3.15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점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3.15 부정선거. 중요한 핵심 단어였으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합시다. 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특히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래서 3.15 마산 의거라고 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자마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위가 일어난 날짜 그대로 따와서 3.15 마산 의거입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마산에서의 시위, 3.15 부정선거. 아시겠죠? 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김주열이라는 분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이었는데요. 3.15 부정선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3.15 마산 의거에 김주열 씨도 참가하게 되죠. 근데 이 김주열 씨가 경찰이 쏜 수류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고 경찰은 이것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했던 잘못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김주열 씨의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잘못한 일을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고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바다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더 이상 이 시위가 마산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그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마산의거가 전국으로 퍼진 것이 바로 4.19 혁명이다. 여기 보면 대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시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로 불렸는데 지금 말대로 초등학교라고 할게요. 대학생, 직장인, 초등학생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요. 그럼 여기에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경찰. 사람들이 요구는 간단했어요.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그리고 김주열 씨의 죽음에 책임을 져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 그리고 지금 정부 사람들 다 물러나라. 자유당도 물러나라. 오로지 자기네들이 3.15 부정선거를 대신할 새로운 선거를 국민들이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담긴 4.19 혁명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실제로 총을 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이제 3.15 부정선거를 한 것도 모자라서 김주열 여사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한테까지 총을 쏘고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4.19 혁명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김주열 씨의 죽음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이길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하야라고도 하는데요.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모든 정부들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당도 사라지게 되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기붕 그 사람도 부통령의 부정선거로 당선되긴 했지만 부통령에 오르지 못하죠. 사람들은 대통령도 물러나고 모든 정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독재를 했던 정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스스로 나와서 질서를 유지하자, 수습하자라는 이제 현수막을 들고 질서를 유지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혁명이나 아니면 또 뭐 이 혁명에 따라서 화났던 것들, 혹은 혁명에 성공함에 따라서 기뻤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뭐 너무 기쁘거나 너무 분노하면 사람들이 뭐 이성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자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19 혁명은 그들의 요구했던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선거를 다시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 물러났죠. 그런 걸 봤을 때 4.19 혁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성공이었다. 4.19 혁명의 주장처럼 3.15 부정선거를 대신할 선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다. 그래서 4.19 혁명은 성공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잡아야 된다.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된다는 교훈도 얻었어요. 왜요? 3.15 부정선거라는 잘못된 민주주의 절차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4.19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었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에 다가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독재를 하거나 잘못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로잡을 수 있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후에도 독재를 하려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독재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4.19 혁명의 성공으로 해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걸 뒤집고 되돌릴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4.19 혁명 정리를 한번 해보면 3.15 부정선거라는 잘못된 선거로 인해서 3.15 마산의교가 일어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4.19 혁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대신하는 선거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시위가 있었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뭐가 되었다? 4.19 혁명. 꼭 외워야 되는 4.19 혁명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고 자유당 정권도 물러나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세워졌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군인들이 4.19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를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해체시키는 사건, 이것을 바로 군사정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장군이었죠. 물론 대통령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엔 장군이었으니까 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정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정부를 군인들이 해체시키고 탄압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박정희 장군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경제를 많이 일으켜 잘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나눠보고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독재를 이분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과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이 독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헌법인데요. 유신헌법은 대통령 횟수를 없애버려요. 그때는 2번만 대통령 할 수 있었는데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다. 나 계속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로 바꿔요. 이게 뭐냐면 직선제는 국민들이 뽑아요. 간선제는 국민의 대표가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간선제가 되면 대통령을 못 뽑아요. 뽑는 사람은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찍겠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독재를 하니까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안 뽑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인기가 좀 없었어요. 그러면 직선제로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자신을 뽑는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횟수도 없애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민의 권리도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권리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탄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신헌법이에요. 말 그대로 독재를 위한 헌법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겠다 생각되면 유신헌법은 독재를 위한 헌법이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엄청 했겠죠. 난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죽고 맙니다. 왜? 대통령이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물론 이제 이 4.19 혁명 때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가 성공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유신헌법 반대 시위 중에 이제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재를 하던 대통령이 죽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유신헌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결말이 또 도래하겠군. 4.19 혁명 때처럼 그렇게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 단어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3.15 부정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선거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선거하는 것을 말해요. 아주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이었죠. 뭐 돈을 나눠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그리고 국민들 투표한 것을 태워버리고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투표해가지고 막 넣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선거였고요. 1960년도 3월 15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3.15 부정선거. 이게 원인이죠. 원인이 되어서 3월 15일 마산 의거가 일어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 바로 4.19 혁명이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되는 4.19 혁명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1차시 4.19 혁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꾹꾹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차시 4.19 혁명 과정 알아보기에 대해서 사회교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사회교재를 풀어보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풀어보지 않고 보신다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이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고 이 사회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글도 한번 적어봤어요. 이 교재 살펴보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교재를 먼저 풀어주세요. 꼭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재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멘토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회교재 살펴보기를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있다면 만약에 사회교재 살펴보기를 봤는데 제가 틀린 게 있어요 하면요 한 번 더 봐주세요. 틀린 문제는 꼭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세 사진과 관련된 사건을 고르는 겁니다. 역사전 사건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건데요. 볼게요. 돈이나 물건을 주고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게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불법적이고 나쁜 거죠. 유권자가 투표한 선거가 힌트입니다. 용지를 불태워버렸다. 유권자가 누굴 찍었는데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조작한 선거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자기가 마구 이제 자기들이
선고를 해가지고 이 불태워버린 양만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다 불법적이고 나쁜 선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 1960년대 3월 15일 날 일어났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네, 3.15 부정선거입니다. 요거는 꼭 외워달라고 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3.15 부정선거. 이것이 4.19 혁명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분노했겠죠. 특히 마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시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주열 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김주열 씨도 죽게 되었던 이 시위 마산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3월 15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3.15 마산 의거입니다. 3.15 마산 의거 요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4.19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 그러니까 4.19 혁명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를 한번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 순서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4.19 혁명의 순서입니다. 순서 볼게요. 첫 번째 3.15 마산 의거,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서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4.19 혁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민 잘 해보셨겠죠? 순서는 이겁니다. 먼저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마산 의거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4.19 혁명이 되었죠. 근데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서고 3.15 부정선거를 대신하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4.19 혁명 외워줘야 돼요.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자, 실력이 쑥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시위 나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한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어떤 내용을 주장했을까? 이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답은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당연히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왜? 이게 4.19 혁명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주열 죽음을 책임져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것도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재도 한번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1차시 핵심 단어 한 번만 더 읊어볼게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 4.19 혁명. 그래서 이것도 성공으로 끝나게 되었죠. 자,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1차시 교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2차시에 넘어가 볼 텐데요. 2차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차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